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엄마표 선배님이시고 이번에 이런 책을 내신 김태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처음이시죠? 선생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쌤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쑥쌤하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또 마주하게 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김미경 캠퍼스에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광화문 연가라는 독서 모임에서 이제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맞아요. 독서 모임을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희한하게 광화문 연가 팀은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죠. 학원 선생님, 뭐 수학도 두 분이나 있었고, 네네. 또 이제 인터넷 강의하시는 그쵸.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 영어 관련 쪽에서 네네. 일을 하셨다가 잠깐 쉬실 때 이제 저희하고 합류해서 같이 맞아요. 공부를 하셨죠. 근데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 나중에 우리 꼭 책 쓸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2019년 말에 그 위북 라운지 맞아. 그 위북 라운지라고 김미경 캠퍼스 그 장소가 있었어요. 연남동에. 거기서 네. 둘이 함께 나는 엄마표 수학을 하고 선생님은 맞아.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맞아요. 그때 강의 또 했었죠. 저희가. 우리 둘이 네. 같이 그걸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그치. 유튜브를 하고 선생님이 책을 쓰시고. 네, 맞아요. 그 책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영어다 뭐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책을 쓰겠다고 노력해서 이 결실을 맺은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마치 엄마도 아닌데 맞아. 선생님들도 쓰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광화문 연가 팀을 하면서 되게 눈여겨봤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네. 또 마침 또 우리 김태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엄마표 선배님이세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계속 그러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집 애들이 이 집 애가 큰 애가 서울대를 갔고요. 외고 거쳐 서울대를 갔고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둘째는 영재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진짜 너무 잘해. 근데 이 엄마가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당연히 그 이전부터 뭔가를 계속 해왔겠죠.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나만 궁금하겠어? 당연히 여러분도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물론 책에서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 과연 엄마표로 어떻게 수학을 했는지 나는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니 여기 구독자한테 쑥쌤이 저한테 처음에 요청한 게 있어요. 여기는 빵빵 웃어줘야 된다. 근데 제가 웃음을 잘 웃지 못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내가 선생님 너 웃겨야 돼. 웃겨야 돼. 나도 막 웃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상태가 아주 메롱이에요. 오늘 쑥쌤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잘 던져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주 심장이 덜컥덜컥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런 제목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영어와 공부의 본질은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초 체력은 영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거에 다. 모든 거에 다. 운동뿐만 아니라 뭐 모든 과목 다 지금 필요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기초 체력. 이 기초 체력에 분명히 엄마표 수학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물어봐야겠다. 그럼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기초 체력, 특히 수학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키웠는지 나 이게 너무 궁금해.
숙세님이 또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 관련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수학도 아예 모르고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것도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보면은 좌절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수할못. 수할못. 그래서 저는 이런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나갈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엄마표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1도 없었고 제가 하는 것이 엄마표인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만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과정이 엄마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이거를 해야 엄마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해야 돼라는 거는 없었지만 그 기초체력과 연관해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학 활동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놀이들이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다 그 엄마표의 그 기초체력을 형성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수세기 그 10개짜리 그 수세기 수막대. 수막대구나. 수막대 10개짜리. 그러니까 용어도 몰라요, 제가. 용어도 모르고 그 수막대가 10개짜리를 10개씩 쌓여져 있는 수막대를 10개를 하면 100개잖아요. 이 100개를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수학책에 아니면 어떤 그 놀이에 35가 있으면 10개짜리 3개 플러스 5개를 놨을 때 수막대를 놨을 때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구체물을 가지고 35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35야가 아니라 10개짜리 3개가 모였구나. 그리고 낱개의 5개의 조화가 35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인지를 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인지를 해가는 과정이 있었구나를. 그러니까 선생님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표 수학을 한 적이 없다. 맞아. 아니 분명히 이 영어에서 기초 체력 얘기했으면 수학도 분명히 했을 거야. 얘기 좀 해봐요. 막 이랬더니 수막대를 사서 애들하고 놀았대. 그럼 어떻게 놀았는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했잖아. 이게 엄마표라니까.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숙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제 예를 들면은 계란판 저희가 이제 30개짜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계란판.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제 그런 거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때 왜 언급하신 강미 선생님의 수학은 밥이다. 그런 책도 제가 좀 많이 읽었어요. 이제 엄마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책들도 읽으면서 수학은 이런 기본을 정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구나를 제가 이제 어렴풋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할까라고 실생활 적용 얘기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계란을 샀는데 10개짜리 계란이 있고 요즘에는 심지어 2개짜리 계란도 나오더라고. 3개짜리도 나오고 1인 가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보통 20개 30개짜리 그 계란판이 있으면 거기에 공기놀이를 갖고 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기를 넣는 거죠. 그치. 갖고 있는 공기를 5개에다 넣었을 때 5개가 채워지고 이거를 2줄 채웠을 때 10이 되고 계속 5씩 커나가는 그 수가 자연스럽게 계란판으로는 최고인 거예요. 5씩 커나가기. 지금 근데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어렸을 때 수에서 5하고 10을 인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생활로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오진법이라는 말이 있나요? 하지만 그렇게 얘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있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5씩 건너뛰기에 된 거. 우리가 건너뛰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씩 세워나가 보자. 그래서 5씩 10, 15, 20, 30까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판이 되면 벌써 30과 30이 더해지면 60에 그러니까 좀 더 큰 수로 구체화돼서 계속 나가니까 아이들은 이게 수학이라는 그런 거를 인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또 구체물로 또 뭘 갖고 놀았냐면 저희가 아까 그 정사각형 블럭 그 정육면체 쌓기나무 얘기하는 쌓기나무 자꾸 나보고 정사각형 아니요 진짜 수학못이야. 아니 봐봐 여러분 이렇게 수학 모르는데 엄마표 했잖아. 근데 여러분은 아는 것도 많으면서 무엇이 걱정이 많아. 아니 숙생이 아까 정육면체라고 얘기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새 또 까먹었어. 정육면체의 블럭을 여기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약간 묵직한 무게 약간 그런 걸로 된 것도 있었는데 지금도 팔아요 그렇게. 아니 나무만 쌓기나무만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가 그냥 마음껏 싼 거야. 너 무슨 뭐를 싸가 아니라 그냥 놀 때 그냥 던져주면 그거 갖고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나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 수학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그게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키나무를 쌓아놓고 그때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몇 개가 그쵸. 있는지 그거. 숨겨져 있는 이게 몇 개가 있느냐 했을 때 아이들의 상상 속에는 내가 이미 싸본 그 결과물들이잖아요. 싸본 구체물들을 계속 쌌다 부쉈다 쌌다 부쉈다를 했던 과정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구체물을 봤을 때 저 뒤에는 몇 개의 정육면체가 그냥 사키나무 봤어요. 이 숨어 있을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6학년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응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도형을 돌리게 했을 때 우리가 도형을 돌리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 몸이 돌아가지 않는 몸이 돌아갈 때 도형을 한 돌리는 게 아니고 그치 도형을 돌리 몸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모형 이걸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쵸. 왜냐면 내가 계속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돌렸을 때 왼쪽으로 돌렸을 때 몇 도 돌렸을 때 이거를 힘들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용했던 교구들이 뭐뭐 있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산 게 뭐 가베? 뭐 이런 것도 샀고 근데 이제 가베도 사고 뭐 카프라 같은 거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갖고도 마음껏 쌓기놀이하고 도미노놀이 하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도미노도 그리고 또 그냥 아까 말한 그 정육면체 블럭들 그리고 수막대들 그리고 뭐 오르다도 이제 저희가 했었죠. 이제 오르다가 처음에는 조금 약간 비싼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걸 갖고 수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풀어줬어요. 그래서 거의 초등 내내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좀 또 끼어들어 볼게요. 여러분 괜찮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교구의 이름을 여러분이 적는 게 아니고 여기 선생님 얘기한 교구들이 특징이 별로 없는 교구들이에요. 딱히 어디에서만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하게 놀 때는 그걸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쌓기나무에서 성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게 나중에 수학의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고 수막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이제 수를 알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그게 10개짜리 먹는 꿈이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오르다나 가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르다 가베를 어렸을 때 놀고 버릴 거면 뭐하러 사 그거를 그게 아니라 얘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나 옛날에 이거 어디서 봤는데 꺼내서 해보고 또 활용하고 이런 용도를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준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교과를 선생님이 다 알고 있진 않았겠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엄마표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엄마표 수학 어떻게 했냐 물어봤는데 본인은 엄마표 수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 엄마표 수학을 했어. 본인이 모르게. 그럼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엄마표 수학과 내가 생각하는 엄마표 수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배로서 그리고 애들을 그리고 애들을 다 키웠잖아요. 거의 다 이제 키워간 그러는 선배 엄마로서 어떻게 엄마표 수학에 대해 선생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엄마표 수학이 아니고 그냥 엄마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어도 제가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수학도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 이 수학이 개념으로 가기까지 이게 2라고 가기까지 예를 들면 숫자 2라고 가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가벨을 샀으면 그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손에 있게끔 갖고 놀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라고 정의하는 거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마련해 주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수학도 못하고 수학 문제집을 폈을 때 이 문제조의 난이도가 얼만큼 되는지가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의된 그런 거를 갖고 음. 아 이게 중간 정도의 난이도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최상이구나를 이름 갖고 그리고 서점에서 정의해 준 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씩 알아갔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되면 본인들이 이제 문제집을 선택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렇지. 이제 사주는 역할 그것만 했고 그리고 이제 초등 때는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놀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논다는 것이 꼭 막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뛰어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충분한 집중해서 마음 편히 구체물을 가지고 손으로 조작하면서 놀 수 있는 시간.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맞아, 있고 맞아. 수학 교구일 수도 있고 뭐 영어 노래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 둘째가 해리포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한글판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제 23권을 다 읽었어요. 그쵸. 다 읽다 보니까 영화가 또 궁금해. 그쵸, 그러니까 영화를 또 봐. 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면 메이킹 필름 해가지고 맞아, 뒷부분에 뒷얘기가 맞아, 나오잖아요. 어. 그렇게 하다 그런 것도 찾아봐. 그러다가 뭐 반지도 사고 뭐 막대기 그 뭐죠? 네. 마술봉 뭐 맞아. 이런 것도 사다가 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신기한 동물 사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쁜 것도 알고 엄마들의 마음도 되게 바쁠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 일도 많고 엄마 입장에서 하루 끝내야 될 일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이런 시간을 너무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진짜 몰입해서 노는 이 시간이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크게 커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루에 좀 바쁘시겠지만 엄마들 마음에 따라서 조금 애들이 할 일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편하게 놀 시간만큼은 조금만 이렇게 할애를 해주시면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의 어떤 잔소리 그런 데서 벗어나서 어떤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 시절에 이제 더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영어를 틀어줬대. 선생님이. 나는 되게 궁금했거든. 왜냐면 영어를 듣는 시간 확보를 또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애들한테 그만큼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에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BGM으로 영어를 깔아주는 거지.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짜투리 시간 활용하라는 말이 있고 하루에 내가 뭐 영어를 막 몇 시간 했는데 그거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만 하는 게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이런 시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읽었던 영어 그 CD 같은 거를 그냥 조용히 틀어주는 거예요. 듣든 말든.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거 확인하지 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꼭 들어야 돼도 아니라 그냥 놀이 시간에 저는 저쪽 가서 그냥 버튼 한 번만 딱 눌러. 그때 당시에는 다 테이프. CD였고 CD 플레이어였으니까 뭐 이렇게 버튼 눌러줘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뭐 워낙 좋은 앱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스트리밍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짜투리 시간에 그냥 두 가지를 그냥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배경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계획을 딱 잡고 나는 이대로 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 관점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내 애들. 그치. 내 애들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 애를 보고 뭐 이게 필요한가 얘가? 그래서 그걸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는 게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보다가 그래도 성인이니까요. 그죠? 그럼 애들보다 훨씬 나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할까? 해서 한번 질러보고 질러봤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긴 시간을 또 확보하고 요런 거를 주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하고 계셨던 거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놀이 시간을 되게 이제 꾸준하게 애들의 하루 중에도 성인도 계속 하루 종일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분명 성인들도 조금 편하게 좀 릴렉스한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될까? 그 시간을 아이들한테 좀 줘라, 마련을 해줘라. 어느 터치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생각도 많이 하고 놀면서 커나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유아 초등 때 약간 정말 뒹굴뒹굴. 뒹굴뒹굴 정말
널널. 뒹굴뒹굴 널널 멍 때리는 타임. 약간 이런 시간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노는 거지 뭐. 아까 선생님도 엄마표라는 게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뒹굴거리는 시간과 그럼 연결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조금 해주시면.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면 아이들한테 최상의 그런 혼자만의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쵸. 네, 이 환경에서. 음. 그리고 내가 좀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만 엄마 욕심대로 사실 되지도 않고 맞아요. 그대로 되면 로봇이잖아요. 로봇이잖아.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고 바램일 뿐이야. 바람이지. 그래서 엄마의 욕심,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계획하게 엄마만 계획하신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고 아이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엄마는 마음은 되게 바쁠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할 일은 얘는 지금 A부터 여기까지 가 있어. 최소한 7, 8개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일도 안 끝났어. 근데 놀 시간이 어딨어? 맞아. 없지. 없는데 이거를 한번 조금만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시면 분명 이 시간이 남아요. 남고 그 시간을 이거를 그러니까 메인이 뭐가 되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지. 메인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크게 2가지는 있을 거야. 2, 3가지는.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도 있을 거고 또 엄마가 또 계획한 거 또 아이들이 계획한 거 뭐 영어든 수학이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면 당연히 하시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 노는 시간의 조화도 꼭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놀 수는 없잖아. 맞아요. 무조건 놀기만 뭐야 어떻게 놀기만 해. 그러니까 규칙도 지키고. 그쵸. 이게 습관도 잡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도 모르게 나의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루틴이 생기는 거야. 오늘은 이제 간식 먹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돌아왔으면 간식 먹고 이제 오후 시간 아이들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다 뭐 학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학원을 가든 뭐 집에서 가든 그 일정 규칙적인 거를 끝내놓고 노는 시간에 이걸 끼워 넣다 보면 매일매일 아이들도 나도 모르게 이런 몸에 배는 거죠. 좋은 습관들이. 근데 결국은 이 루틴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이거 했다가 오늘은 공부 이만큼 많이 했다가 일주일 지나서 공부 조금 해. 그리고 오늘은 뭐 이만큼 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헷갈릴 수 있고 어떤 것도 조금 연장선에서 좋은 그런 것들을 결실을 못 맺어요. 사실은 작은 건데 꾸준히 했을 때 사실 그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